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아니에요. 3보 전진을 위한 잠깐 쭈그려 앉은 거예요. 하드웨어 문제는 아니다.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다. 이 소프트웨어 문제를 얼마나 빨리 부드럽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FA50이 더 쭉쭉쭉 불기둥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본부 엑스파일의 이세환입니다. 저희가 요즘 이제 방위사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방위사업의 효자둥이 중에 하나가 있죠. FA50 얘기입니다. FA50 얘기인데 근데 이 FA50이 항상 좋은 얘기만 나온 건 아닙니다. 최근에 폴란드 언론을 통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폴란드 공군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입한 게 FA50 GF예요. 갭필러. 이것도 갭필러죠. 그러니까 우리 사양의 FA50을 들여왔는데 이걸 나중에 개량하기로 했죠. 폴란드판 FA50 PL로 이게 개량을 하기로 했습니다. 에이사 레이더 탑재하고 AIM 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탑재하는 건데 이걸 개량하기로 했는데 폴란드 공군이 이 개량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FA50 수출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뭐 단순히 뭐 계약이 변경되거나 더 나아가서 이게 계약이 어그러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조금 더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 FA50이 폴란드 이외에 지금 FA50이 활약하는 곳이 많죠. 여기에서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 수출 전망은 어떤지 한번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에 폴란드 공군이 기존 FA50 GF 24대를 FA50 PL 사양으로 개량하지 않기로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폴란드 공군수장 이레누에스 노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또한 이게 개량 비용이 굉장히 과도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24대를 개량하는데 이게 대당 수억 달러의 돈이 든다. 그리고 기존에 이게 뭐가 들어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엘타사제 ELM-2032 레이더가 달려 있어요. 이게 F-16CD에 이제 들어가 있는 레이더인데 이 레이더가 지금 써보니까 충분하다. 얘로 충분한데 뭐 굳이 얘를 뭐 에이사 레이더로 바꿀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엘타사 레이더에는 AIM 120 암람의 통합이 아직 승인이 안 났어요. 폴란드에 판 거에서. 승인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미국은 웬만하면 타사의 타국의 레이더한테 자기네 무장을 잘 통합을 안 시켜주기로 유명해요. 물론 뭐 예외적으로 몇 개의 예가 있긴 하지만 잘 안 시켜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뭐가 필요하다? 국산 공대공 무장이 필요하다. 우리가 FA50을 개발하면서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못 했었고 뭐 이때 뭐 조금 시기를 놓친 거 있었지만 적어도 KF-21 개발 사업이 시작됐을 때는 이게 같이 갔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걸 못했죠. 또 하나 이거 M 코드 문제가 있습니다. 이 GPS M 코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GPS라는 건 여러분들 어때요? 폭탄이나 이런 것 중에서 GPS로 유도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GPS는 민간용 GPS를 썼을 경우에는 제밍이 잘 돼요. 그럼 이게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GPS M 코드를 써야 돼요. 이 밀리터리 코드를 해서 군사용 GPS, 제밍에 강한 군사용 코드를 써야 되는데 이 신호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정부 승인 같은 게 필요한데 이게 미국 정부의 승인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미국 업체에서만 오케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조율을 해야 되고 이 조율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다. 이게 벌써 2년 가까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국 나토 체계와 완전한 통합 호환이 생각보다 또 쉽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순수 경제 문제보다는 어떤 기술적, 정치적 이런 교착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늘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12대의 FA50 GF는 계속해서 훈련 및 경전 투영으로 사용하고 신규로 이제 36대를 하게 되는데 신규만 이제 PL로 간다.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전략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 생산된 이제 FA50 PL 사양은 이제 완성된 형태로 나가야 되는데 원래는 앞에 것도 다 이제 PL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거든요. 이건 이제 안 한다. 또한 이 PL 사양도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작년 9월에 카이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폴란드한테 2026년 올해 12대, 내년에 12대, 그다음에 2028년 내후년에 12대, 총 36대를 인도하려고 예정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초도 비행이나 뭐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첫 납품도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스케줄대로만 하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뭘 했어요? 미국의 여러 가지 미사일 통합 승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야 되는 이제 레이시온사, 미국 RTX사가 미국 정부 승인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잘 안 해줘요. 왜 이렇게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FA50을 소개시켜준 게 미국이었거든요. 원래는 폴란드가 로키드 마틴의 F-16을 사려고 했었어요. 근데 F-16 우리가 생산이 안 되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사양이 있었고 우리가 로키드 마틴과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게 있다라고 해서 소개시켜줬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일사천리로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를 이제 PL 버전부터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냥 덜컥 이제 우리가 뭐 레고같이 덜컥 집어넣는다고 해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레이더 집어넣은 다음에 각종 무장을 테스트해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다음에 이 통합이 잘 되었냐 여러 번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있죠. 우리는 일단 결정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빠르게 온 스케줄 안에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강점이니까 일단은 뭡니까? 미국이 결정만 내리면 됩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결정만 내리면 돼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바라보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폴란드에 파는 FA-50PL 버전은 A사 레이더 들어가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들어가죠. AIM-120 암람.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AIM-9X 이제 단거리 미사일도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FA-50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 제가 저기서 통합 결정이 났다. 미국 애들이 승인해줘서 그럼 우리도 트라이 볼 수 있지 않냐. 신규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좀 개량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해볼 수 있거든요. 폴란드는 돈이 없어서 그냥 안 한다고 했지만 A사 레이더 들어가고 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들어가고 이런 최고 사양이 나오면 이걸 보고서 굉장히 구매 욕구가 이런 나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우리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된다. 승인 지연 때문에 1.5년 거의 2년 가까이 늘어졌는데 이게 지금 50%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결정이 느려진다면은 이게 일정이 2030년대까지 밀려요. 2028년이잖아. 근데 2030년대까지 밀릴 수 있다고. 그럼 이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손해? 우리한테 손해요. 폴란드 안보의 문제도 있고 더 우수한 FA-50을 사려고 하는 나라한테도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KF-21 개발할 당시부터 우리 공군을 위한 국산 중거리,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같이 개발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FA-50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써보면 너무 좋은데 이런 거 있죠. 조종하기도 편하죠. 가성비 좋죠. 임무 확실히 하죠. 일단은 2025년 작년 6월 3일에 필리핀이 FA-50 추가 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규모는 약 7억 달러, 1조 원이고요. 기종은 FA-50 블록 20, 이게 A사 레이더 들어간 거, 그렇죠? 그래서 인도 일정은 2026년 올해부터 2030년까지 분할 납입을 하고 기존에 12대를 보유했는데 이제 요거 추가로 들어오면은 총 23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필리핀은 사고로 한 대 또 잃었잖아요. 근데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이 FA-50을 이렇게 좋아할까? 일단은 뭡니까? 실전에서 검증이 됐잖아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2017년 마라위 전투 때 FA-50이 날아가서 내가 얘기 한번 했었죠. FA-50 날아가기 전에 이탈리아제 비행기 날아갔어요. 프로펠러 비행기 보내가지고 해보니까 적 머리 위에다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아군 머리 위에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야, 저거 들어와. 그러고서 FA-50이 갔는데 여러분 이때 FA-50이 놀랍게도 FA-50 달고 간 게 뭔지 아세요? 정밀 유도 폭탄이 아니에요. 그냥 멍텅구리 폭탄 갖고 왔어요. 이때. FA-50에 달려있는 조준기에서 조준을 해서 멍텅구리 폭탄을 떨어뜨렸더니 정확히 게릴라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입질들아. 야, 멍텅구리 폭탄인데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근데 만약에 한국제 KGB나 아니면 미국제 JDAM 같은 거 쓰면 어떻게 되겠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블록 20 사양으로 A사 레이더까지 가는 훨씬 더 우수한 정밀한 모델이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게 중국하고 필리핀하고 해역에서의 분쟁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이게 툭 하면 중국 함정들이 필리핀 해역으로 와요. 그래서 필리핀이 무슨 생각을 했냐? 공중 방어 능력을 훨씬 제공권을 장악해야겠다. 공중 방어 능력 강화는 필요하다. 그래서 필리핀은 지금 해군력 강화와 함께 공군력 강화를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그 핵심에 뭐가 있다? 바로 우리의 FA-50이 있는 거예요. FA-50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필리핀 공군이 생각을 한 거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필리핀 공군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공군, 우리 FA-50 도입해서 가동을 해보니까 가동률이 80%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군기 운영하는 나라에서 가동률 80% 이상이면 이건 A+급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필리핀. 그래서 사실 필리핀 넉넉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동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동률이. 그래서 사실 작년 12월에 기존에 갖고 있던 FA-50 성능 개량도 계약을 합니다. 이제 필리핀이. 이거 930억 원 규모고 기존 11대를 조금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항속거리 확대하는 거, 그다음에 무장을 좀 더 다양하게 운영하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개량을 하기로 했었어요. 한마디로 지금 필리핀 공군이 가장 믿을 만한 전투기가 뭐다? FA-50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필리핀 공군이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이보다 더 검증된 기체를 경전투기 중에서 이보다 더 검증된 기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필리핀도 한마디 하죠. 그런데 여기서 AIM-120 암람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중국 공군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에 뭐하고 또 연결돼요? 폴란드하고 또 연결돼요. FA-50 PL이 성공적으로 미국하고 얘기가 돼서 협조를 해줘서 PL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영할 수 있게 새끈하게 나오면 필리핀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도 좋다니까. 암람 어디 거야? 미국제잖아. 자기네 미사일 파는 건데. 더구나 필리핀은 뭐예요? 나름 미국의 동맹으로 볼 수 있는 국가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수백 만에 다시 슬금슬금 미군 들어오잖아요. 미 해군이. 이 FA-50은 이 조종 시스템이 F-16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플라이바이어 시스템이 조종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일단 조종사들의 평가가 너무 좋습니다. 마치 전투기가 내 몸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경쾌하고. 근데 우리가 또 이거 있죠. 우리가 FA-50이 아니라 F-50이라는 계획도 있잖아요. FA-50을 단자화시킨 버전. 이게 국제 수요가 꽤 있어요. 연료 탱크 더 커지니까 항속거리 더 길어지고 더 한 명이 경쾌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제조사 카이가 이걸 한다고 해서 지금 개념 설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나오려면 투자가 더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더 이제 이 FA-50이나 이런 게 더 많이 팔려서 투자금을 확보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 단좌형을 원하는 나라들이 요구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이 되면 그때부터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단 말이지. 이런 게 좀 일사천리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목 잡는 게 뭐예요? 하드웨어는 있는데 미사일 같은 소프트웨어 문제에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태국이 우리 거 사갈 때는 FA-50으로 안 사갔어요. T-50, TH로 해서 사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훈련기로 사갔다고. 근데 훈련기로 갔어. 가는데 딱 보니까 이런 거지. 야, 저거 T 맞니? FA-50 아니야? 우리 T인데요. 이게 말이 T지 FA-50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실전에 투입한 거예요. 이제 2025년 하반기 내내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싸웠잖아요. 사실 태국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팼죠. 근데 이때 원래 태국은 자국의 F-16하고 그리펜 전투기를 내보냈는데 요번에 T-50, TH도 내보냈어요. T-50, TH도 내보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상 이게 FA-50이에요. F-50 가서 T-50, TH가 나가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이제 실전에 참가했는데 조종사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 캄보디아군 머리 위로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어쩌면 얘가 포켓볼에 포켓 들어갔듯이 들어가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공군기는요 작전을 하고 나온 다음에 파일럿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파일럿이 극찬한 거예요. 여기서 방산무기라는 건 실전에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실전에서 검증이 되면 마케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FA-50은 지금 뭐예요? 계속해서 차곡차곡 뭐가 실전 데이터가 쌓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전 데이터에서 하나같이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지금 우리 FA-50 혹은 T-50 요거를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건 그만큼 우리나라 항공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일정 수준 이상에 올라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경전투기하고 훈련기 시장에서 달려드는 나라가 꽤 많아요. 우리나라가 일단 굉장히 확실한 게 있고, 우리나라 항상 우리 T50 발목 잡았던 게 이탈리아제거든요. 이탈리아인데 이제는 이 이탈리아제는 완전히 찌그러졌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중국이 또 이제 훈련기 시장에서 이제 나름 L15라는 그 훈련기 가지고 지금 이제 어필하고 있습니다. 어필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T7A라는 레드호크라는 이제 훈련기를 보잉에서 만들었죠. 헤매고 있고, 몇 년째 헤매고 있습니다. 몇 년째 헤매고 있고, 일본도 지금 새로운 신규 훈련기가 필요한데 뭐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훈련기와 경전투기 시장에서 1등은 FA5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금 보잉의 T7A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게 보잉이 야심차게 만든 이제 훈련기예요. 미 공군기 시장 크잖아요. 근데 보잉이 굉장히 회사가 어려웠는데 이 보잉 살준 게 트럼프예요. 아무튼 대마불사니까 보잉한테 뭘 밀어줬냐면 훈련기 시장을 보잉한테 줬다고. 그래서 T7A가 선택이 됐는데 얘가 누구하고 붙었냐? T50TF라고 하고 붙었어. 이건 사실 붙을 때는 우리 회사가 아니라 로키드 마틴으로 붙었지. 근데 졌단 말이야. 왜? 여기서 보잉을 안 살려주면 보잉이 죽어. 그래서 이걸 해줬는데 미 공군에 지금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두 개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이게 얘를 써야 돼? 막 이래.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4, 5년째 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미 공군은 낡은 기종을 계속 훈련을 쓰고 있어요. 중요한 건 전투기는 미 공군만 쓰나? 미 해군도 있고 해병대도 있죠. 그렇죠. 미 해군도 훈련기 사업하고 가상적기 사업하는데 지금 붙었어요. 우리 거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말인가 내년에 이제 채택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우리 로키드 마틴으로 이름 나가는 T50 요게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여기서 선정되면 게임 끝나죠. 사실 게임 끝나죠. 그럼 미 공군은 미 해군을 너무너무 부러워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부러워할 거고, 그 다음에 UAE나 이집트도 중국제 훈련기를 사왔어요. 특히 UAE는 우리하고 친한데 쟤네가 왜 중국제를 사? 하지만 UAE는 여러분들 그 어떤 그 외교의 레버리지로 이런 무기를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수의 L15 중국제 훈련기를 사서 그때 중국이 우리가 T50을 이겼다라고 했는데 정작 UAE는 이걸 사서 중국제 훈련기를 사서 에어쇼용으로 몇 번 쓰고 안 씁니다. 그리고 진짜 경전투기 사업에서는 가장 눈여겨보는 게 우리 FA50이에요. 왜? 여러분 이 FA50은요 조종 계통이 KF-21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FA50으로 훈련을 하고 FA50 이걸 운영하면 KF-21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근데 UAE는 지금 뭐예요? 인도네시아 다음 2차 사업 우리가 KF-20을 하면 거기 들어가게 가장 유력한 나라가 지금 UAE거든요. 그래서 UAE는 지금 굉장히 큰 얘네 생각하는 거 보면 그렇다니까. 저는 UAE 형님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중동 형님들 굉장히 좋아하고요. UAE가 이렇게 하면 사우디도 눈여겨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집트는 이미 100대 도입을 한다고 이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이 지금 경전투기 시장하고 훈련기 시장에서 FA50이 갖는 위상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실 다른 운영국들이 이미 운영을 했잖아요. 실전도 했잖아요. 여기서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 일단은 제가 이제 아까 필리핀 얘기를 했었죠. 필리핀은 이제 12대를 구매 확정을 했고요.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도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리핀은. 왜냐하면 필리핀이 자기국에서도 실전했지만은 태국에서도 실전 경험도 봤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필리핀은 아마 이번 12대 한 다음에 또 다른 만약에 FA50 계약을 한다면
필리핀은 그 다음 버전 아마 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폴란드 PL 버전 이상, 동급 이상 아마 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걸리잖아. 여기서 미국이 빨리 이걸 해주느냐 아니냐. 미국이 못 해준다면 국산 무장 공대공 무장을 달 수 있게 해야 된다. 근데 문제가 있죠. 국산 공대공 무장을 달게 되면 국산 공대공 무장은 아직 규모의 경제가 없기 때문에 미사일이 비싸요. 미국 애들은 많이 만들어놨잖아. 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게 뭐예요? 미국이 승인해 준 거예요. 근데 전 이런 논리를 필리핀이나 여러 좀 자유진영에서 얘기해야 되는 게 결국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걸 승인해 줌으로써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무장을 훨씬 충실히 할 수 있다면, FA-50 무장을 충실히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중국을 견제할 수 있거든요. 좀 이런 것도 한번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되면은 이번 12대 계약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규도 굉장히 많이 계약할 수 있다. 더군다나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명 타는 게 아니라 1명 타는 버전. 이게 좀 연료탱크 확 늘린 거. 이게 나오면은 굉장히 전 시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국입니다. 태국도 이번에 실전 참가하면서 2대 신규 계약을 했는데 그렇다면 태국은 앞으로 향후 더 많은 FA-50을 들여올까? 이거는 가능성이 중간 정도예요. 왜냐하면 일단 태국의 주력 전투기가 FA-50이 아닙니다. 필리핀은 거의 FA-50이 주력 전투기 같이 사용하는데 태국은 아니에요. 태국은 주력 전투기가 F-16하고 스웨덴제 그리펜이에요. 그래서 그리펜을 또 추가 도입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펜으로 충분하다. 더군다나 그리펜 사고 나면 뭐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제약 때문에 태국이 본격적으로 FA-50을 대량으로 신규 도입하기에는 조금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한번 봐야 되는데 말레이시아는 이제 2차로 18대를 공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기네가 이제 여러 가지 미래 공군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이 FA-50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총 목표가 36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약한 게 18대, 2차 18대 이렇게 해서. 지금 인도는 이제 1차분 인도가 2026년 올 6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내년까지 쭉 이어지고 이 이후에 이제 말레이시아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레이시아는 이번에 태국과 필리핀의 예를 굉장히 잘 봤어요. 여러분 말레이시아 공군이 지금 전투기가 여러 개가 섞여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제 전투기, 러시아제 전투기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굉장히 노후화돼서 지금 말레이시아는 이 노후화된 전투기를 일단은 뭘로? FA-50 전력으로 일단 메우고 나서 차기 새로운 신규 주력 전투기 사업을 한다는 이런 이제 큰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붙는 게 우리 KF-21이라고 라팔이라는 그런 얘기가 좀 지금 벌써부터 돌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게 진짜 인도네시아는 사실 인도네시아는 여러분들 인도네시아가 지금 전투기 도입하겠다고 MOU 맺은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하고도 MOU 맺었고요. 중국하고도 MOU 맺었고요. 프랑스하고도 맺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인도네시아는 우리 KF-20이라고 공동 개발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제 J-10C 전투기 42대를 도입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팔 42대는 이미 도입이 결정됐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 KF-21 개발 분담금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질질질질 끌 거다. 근데 굉장히 인도네시아 이상하잖아요. 이게 J-10C는 중국제고 라팔은 프랑스인데 둘이 인도 파키스탄에서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팔이 3대인가 떨어졌었죠. 그렇죠? 근데 그건 뭐 라팔의 잘못은 아니고 전략의 승리였는데.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지금 보세요. 말레이시아보다도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경제력이 나은 편은 아니거든요. 말레이시아가 더 높아요, 인도네시아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지금 인도네시아도 정치적 레버리지로 지금 전투기 도입 사업을 여기저기 막 해놓고 있어요. 우리하고도 걸려있죠. 미국 F-15EX 산다고도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나라거든요. 즉, 저는 말레이시아 대통령의 이 전투기 도입 사업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전투기 도입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그 개발도상 국가들은 이 전투기 도입 사업을 하면서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정치적 레버리지로 이렇게 전투기를 찔끔찔끔 도입한다고 하면서 다른 뭐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가 많아요. 사실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뭐 이건 뭐 확실히 확인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긴 한데 충분히 의심이 가요.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약속을 지금까지 여러 번 안 지켰거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기로 했었어요, 우리나라. 이로 해서 와서 좀 어떻게 어떤 이제 결정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또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 인도네시아 문제는 아직도 더 두고 봐야 돼요. 저도 지겹습니다, 인도네시아. 저도 지겨워요, 사실. 이렇게까지 약속을 안 지킬 줄 몰랐고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데 그 많은 전투기 도입 사업을 한다? 전 이 전투기 도입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굉장히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인도네시아와의 이런 계약은 우리가 먼저 깨빵 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그들이 능력이 없다면 그들 스스로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도네시아 뒤에 줄 서 있는 나라는 많습니다. 이 정도 하드웨어 찾기 힘듭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뭐예요? 소프트웨어 문제예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문제예요. 하드웨어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지금 사실. 그리고 저는 그 다른 무엇보다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결정되어질 미 해군 훈련기 및 가상적기 사업이에요. 여기에서 전 될 확률이 꽤 높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되기만 하면요. 왜? 공군한테 보잉을 해줬는데 해군까지 보잉 밀어줄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면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의 로비력도 어마어마하고요. 충분히 그럴 능력도 있고 보잉보다는 낫죠, 사실 항공기 분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다른 거 다 제쳐두라도 여기 미 해군 훈련기 사업과 가상적기 사업에서 우리 T-50 시리즈가 사실상 FA-50이죠. 이게 결정이 되어지면 게임이 끝난다. 게임이 끝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FA-50을 사용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엄청난 성과를 올리고 있잖아요. 성과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문제는 아니다. 단지 뭐예요?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다. 이 소프트웨어 문제를 얼마나 빨리 부드럽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FA-50이 더 쭉쭉쭉 불기둥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FA-50의 여러 가지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이게 뭐 개량 포기, 승인 지연, 인도 일정 지연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무슨 문제다? 소프트웨어 문제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문제는 충분히 뭘로 우리가 협상으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만약에 여러분들 미국의 T7A 같이 하드웨어 자체의 문제다. 이러면 이거는 빼도 박도 없고 이거는 완전 폭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또 뭐예요? 실전에서 검증되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FA-50은 지금 뭐예요? 보통 이제 이런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아니에요. 3보 전진을 위한 잠깐 쭈그려 앉은 거예요. 내가 쭈그려 앉은 이유는 뭐야?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 그런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지. 내가 무릎을 꿇은 이유는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지. 바로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FA-50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샤르 엑스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